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기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테마는요. 시간기록기예요. 시간기록기. 네, 교과서 개정되면서 이 시간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교과서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으로 좀 이게 찝찝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요걸 선생님이 따로 QR코드로 뺐어요. 영상으로. 우선은 우리가 이제 내신 특강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은 연사로 사진을 찍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죠. 사진을 찍건 시간 기록계가 되건 여하튼간 그 안에 사진을 분석하거나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테이프를 분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테이프 분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가기 너무 찝찝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사진이든 시간 기록계든 항상 너희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뭐냐, 운동 방향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첫 사진 혹은 첫 타점이 어딘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내신 특강에서 봤었던 부분은 사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이다. 그러면 연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에서 반대 방향에 있는 아이가 첫 사진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시간 기록계예요. 시간 기록계는 반대로 가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왼쪽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아이가 첫 타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싱 재봉틀 그렇죠. 이렇게 우리 너희들 뭐 재봉틀 아니? 미싱? 우리가 이제 바느질을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미싱 혹은 재봉틀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바느질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콕콕콕콕 찍어요. 근데 종이를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쭉 빼게 될 거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서 한번 쿡 찍어. 근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얘네들은 찍게 될 거거든요. 바늘이 종이 테이프를. 오케이? 그럼 처음에 여기 딱 찍혔어요.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잖아요. 지금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지금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지금 첫 타점도 운동 방향과 같은 여기가 첫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A 부분이 첫 타점이 되는 거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첫 타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A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선생님 첫 사진하고 첫 타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종이잖아요. 종이 테이프. 그렇죠?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이 테이프도 그렇고 첫 타점, 첫 사진을 잘못 찾으면 운동 스타일을 전혀 오답으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첫 사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요 방향대로 우리가 이제 타점 간의 간격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 번째 타점으로 갈 때는 간격이 굉장히 멀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타점으로 갈 때는 간격이 점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줄어들고 있지. 그치? 시간 간격은 똑같은데 간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초를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만큼 갖고 1초 동안 이만큼 갖고 두 번째는 이만큼밖에 못 가고 세 번째는 요거밖에 못 갔어. 점점 느려진다라는 거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첫 타점을 B로 잘못 체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느렸는데 점점 빨라지네, 이렇게 바보같이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첫 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신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사실 시간 기록계가 아니라 연사 사진이기 때문에, 연사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 있는 아이가 첫 사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시간 기록계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첫 타점을 찍은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타점 간의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걸로 봐서 지금 속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이제 타점 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체크해서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타점 개수는 너희들 여기 나와 있는 점 순위를 그대로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네 타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타점 개수를 셀 때는 우리는 지금 시간 기록계 보는 거거든요. 이제 타점하고 타점 사이에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 이 고랑의 개수를 세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고랑이 한 놈, 두식이 석삼, 세 마리죠. 그럼 3타점이 됩니다. 타점 수는 3개예요, 3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시간 기록계에서는 조금 고비죠. 그쵸? 지금 여기 만약에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예제라고 한다면, 이제 출제자가 요거에 대한 이제 제시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1초에 30타점을 찍는 시간 기록계. 그쵸? 1초에 30타점을 찍는 시간 기록계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정말 더럽게 길다라고 생각이 들면 30Hz의 진동수를 갖고 있는 시간 기록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되시죠? 자, 그럼 1초에 30타점을 찍는다라는 거는 봐봐. 1초에 30타점을 찍는다라는 것은 1초.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닌가요? 그쵸? 이 1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몇 타점을 니네 게임하듯이, 그치? 몇 타점을 찍는다는 얘기야. 30개를 찍는다는 얘기야.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되니? 그러니까 1초를 몇 개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30등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타점에서 두 번째 타점으로 넘어가는 요 시간 간격이 결국에는 30분의 1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도 30분의 1초예요. 예,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30분의 1초예요. 세크, 30분의 1, 세크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선생님 타점 간의 간격이 다른데요? 그럼 시간도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시간 간격은 똑같은 거야.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얘는 지금 되게 많이 갖고 얘는 되게 조금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속력 차이가 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타점 간의 간격이 저렇게 달라져 버리게 되면 시간 간격도 다르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연사 사진 우리 이제 레슨 특강에서 봤던 부분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분석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 이 간격이 아무리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는 부분의 간격이 아무리 좁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진 간격, 요 사진 간격 어때요? 시간 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초가 걸렸어? 그럼 여기도 1초가 걸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똑같다라는 그 기조 하에 우리가 얘네들 이동거리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해야지만 속력 차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지? 그거 헷갈리지 말자. 응? 타점 간의 간격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시간 간격은 똑같은 거예요. 거리만 다른 거야. 시간은 똑같아. 뭔 말인지 가지? 지금 나 지금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한 타점 찍는데 30분의 1초가 걸리는데 30분의 1초가 걸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타점 수가 지금 몇 개예요? 3개잖아요. 30분의 1초라고 하는 아이가 3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3마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린 거예요? 30분의 3초 걸린 거죠. 그쵸? 30분의 3초인데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 나와요? 10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쵸?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1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라. 오케이? 그 다음에 거리로 들어가는 부분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구하려고 하는 게 속력이기 때문에 거리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니까. 자, 거리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30cm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속력을 계산할 때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저 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미터 단위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점 순위를 앞으로 두 칸,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지? 그럼 얼마 나오냐면 0.3m. 1m가 100cm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두 칸 간 거예요. 이거 단위 환산하는 거 아직도 모르면 안 돼. 이제 내신 특강에서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는 0.3m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속력 구하는 공식이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쵸? 지금 시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서 계산했죠. 0.1초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0.1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거리로 들어가는 부분은 위에서 계산했죠. 0.3m라고 계산을 했어요. 되니? 그러면 여기 10 곱하고 여기도 10 곱해서 결국에는 3m per sec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네, 시간분의 거리 3m per sec. 그래서 이렇게 속력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렸는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우리가 종이 테이프를 쫙 뽑아가지고 길게 뽑아가지고 이거를 결국에는 만약에 과학실에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이 일정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실험 노트에다 붙인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되니? 그래서 X축으로 들어가는 부분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타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Y축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멘붕 때리는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선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이 테이프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타점이 2개예요. 여기도 타점이 2개고요. 여기도 타점이 2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 3마리 걸린 시간 어때요? 동일한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아무리 두 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간격이 다른데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타점 간의 간격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은 똑같은 거라고. 지금 문제상에서 시간 똑같다라고 얘기해줬잖아. 그치?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말자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제 시험 문제상에서 그게 나와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A, 여기 B, 여기 C라고 한다면 A, B, C로 들어가는 아이들 시간
시간이 A가 가장 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보기에는 뭐 그래 보이잖아. 그치? 왜냐면 종이가 길거든. 그치? 그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 간격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두 타점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네 타점 들어가고 여기가 두 타점 들어갔다라면 A 있는 쪽이 시간이 더 길었겠지. 근데 타점이 똑같잖아요.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시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Y축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소스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이게 교과서 개정되기 전에 이제 너희들 선배가 될 건데 시험 문제 단골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털려가지고 왔지. 왜냐면 너희들이 이제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이거 종이 테이프잖아. 종이 테이프의 길이를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결국엔 속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종이 테이프의 길이? 길이? 거리? 길이? 단어가 어때? 약간 비스무리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 이동거리 쓰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걸 출제자가 자꾸 노려서 시험 문제를 자꾸 출제하는 거예요. 되니? 종이 테이프가 이렇게 그대로 붙여져 있는 경우에는요. 절대로 이동거리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속력 쓰셔야 돼요. 속력.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종이 테이프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Y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속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아이들만 우리가 체크를 해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간 기록계로 들어가는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분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1초에 60타점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60분의 1초로 바꿔서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타점 개수 센 다음에 곱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부분 계산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길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1초에 30타점 30헤르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린 건데 보통 얘네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60헤르츠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니? 그래서 1초에 60타점 찍는 시간 기록계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타점 개수는 이제 6개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엔 계산하면 똑같이 0.1초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겨냥해서 문제 출제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정말 많이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틀은 똑같아. 이 숫자만 조금씩 바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저 그림 시간 기록계 얘기하고 요거 제시문 하나 보여준 다음에 요거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지금 무궁무진하죠. 1, 2, 3, 4 객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옆에다가 요거는 가그림, 요거는 나그래프. 그렇죠? 나그래프의 Y축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누구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속력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면 되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찍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 기록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선생님 내신 특강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수업에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